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지난달 26일에서 27일 열린 FOMC 7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일부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상 조치 연기를 원했고, 반대로 일부 위원들은 고용, 물가 지표가 개선돼 금리를 인상할 환경이 갖춰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0.8%포인트 떨어진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18일 내놓은 2016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국내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2%로 더 떨어지겠다고 봤습니다. 연간 성장률 예측치는 지난 7월 14일 한국은행이 전망한 2.7%보다 0.1%포인트 낮은 2.6%입니다. 삼성전자가 18일 장중 160만 원대로 치솟으며 3년 7개월 만에 사상 최고 주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상승폭을 키워 161만 6천 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장중 기준 종전 사상 최고가는 2013년 1월 3일 세운 158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일본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7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감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 10월 이래 6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수입은 24.7% 줄어 예상치인 20.6% 감소에 비해 더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첫 상승인데요. 간밤에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위원들은 이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자면 매파 쪽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하게 두드러졌었는데요. 하지만 시작은 반대로 상승으로 화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올랐고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163만 원까지 오르면서 3년여 만에 장중 기준 최고가를 다시 쓴 오늘 하루인데요.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슈 점검해 보시고요.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현재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0.5% 오르면서 2050선 회복했고요. 2053.67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확인해 볼까요? 출발은 어제 종가보다 5포인트 정도 오른 2048포인트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장 초반부터 늘어나서 10주간 잠깐 하락 전환하면서 2043포인트 찍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또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오늘장이기 때문에 상승 전환한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장중한때 2054포인트까지 올라서 현재는 0.49% 오른 205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을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1,448억 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은 매도 물량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데요. 1,414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는 76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오늘장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4% 오른 696포인트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이어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출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696포인트 정도에 출발한 이후에 장중 고점이 초반에 찍었던 697포인트고요. 하지만 저점은 695포인트로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695포인트와 696포인트 사이에서 좁은 보폭으로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0.4% 오른 696.71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홀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43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420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 유입시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449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8월 들어서 단 하루 정도 제외하고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을 해봤고요. 이제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의 이슈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여전히 분위기가 좋은 형국인데요. 유동성의 힘으로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가 상승 중입니다. 오늘 장의 이슈는 크게 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7월 FOMC 의사록과 결부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리 외환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백엔을 하회하고 있는 엔화 환율입니다. 먼저 간밤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매파적이었던 7월 FOMC의 모습이 담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연준 위원들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형국인데요. 7월 FOMC 의사록에서는 몇몇 위원들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부침이 있는 경기 지표를 감안해 본다면 시장은 9월보다는 12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형국이고요. 실제로 미국 경제 지표는 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는 고용 개선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재고 부분의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래도 연내 미국 금리 인상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화 환율인데요. 장중 백엔이 또 깨졌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실패 아니면 통화정책의 무역론, 더 나아가서 글로벌 정책 공조 흐름의 변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장중에 엔화 환율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포인트 두 가지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일단 FOMC 7월 의사록 공개와 관련해서 또 연구원님 개인적으로는 연내 금리 인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엔화 환율 장중에 또 백엔이 깨졌었죠. 관련 움직임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중에 어떤 점이 또 오늘 국내 증시에 또 향후 국내 증시에 영향이 더 클까요? 그렇죠. 앞으로는 FOMC는 좀 지나갔던 이벤트라고 본다면 엔화 환율이 매우 좀 주요할 것으로, 즉 엔화 강세가 주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전과 다른 영향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환율은 우리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계륵과 같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화 강세는 원자재와 중간재를 사오는 데는 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종 제품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부담이 있는데요.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원자재와 중간재를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수출 기업의 차단성, 즉 수익성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 IT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좋은 형국인데요. 작은 부분을 보더라도 IT 부분을 중심으로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자국화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는 엔화 환율은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백엔 대비 원달러 환율, 원의 환율이 1,100원 선을 뚫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즉 일본과의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저변, 즉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동성 공급 면에서 금리 인상 연내에는 조금 어렵겠다 판단을 하셨고 그렇다면 또 엔화와 또 원화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IT 주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다볼 수 있다면 유동성 공급과 함께 또 IT주 필두로 해서 긍정적인 시장 전망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8월이 한 보름 정도 남았고요. 이어서 이제 9월인데요. 9월에도 조심스럽게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요국의 정책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대감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그 투트랩 전략이 좀 주요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미국 경기가 추가 하락보다는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IT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화 강세가 부각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 국내 내수주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그나마 엔화 강세가 원화 강세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차단성, 즉 수익성의 개선, 즉 향후에 실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IT주 중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IT 산업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네. 대장주로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가장 부각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퍼포먼스 또한 연중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수 효과를 감안해서 볼 때 이러한 부품주들, 삼성전자 반도체와 연결될 수 있는 부품주들도 매우 관심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시장 전망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향후도 우리가 시장 관련해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이벤트가 있다면,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지속적으로 환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본적으로 정책적 기대감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에 걸쳐 열리는 잭슨 회의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로 37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잭슨 회의는 미래를 위한 통화정책이라는 주제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통화정책 무역론에 대한 반성과 해결책에 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이죠. 그 당시 버냉키 의장이 QE2를 언급하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경험을 저희는 갖고 있고요. 최근 속성은 좀 다르지만 이번에도 지난 2010년과 같이 일이 나타날지의 여부가 시장에서는 최대 관심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년 만에 연준 의장인 옐런 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옐런 의장 연설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분간 통화정책 변경이 없다는 점, 즉 연준은 하반기에도 기존 정책을 고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두 번째로는 하반기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을 옐런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당분간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이 없다는 부분은 지난 2013년 당시 연준 의장이던 버냉키 의장이 잭슨 회의에서 불참했었고요. 불참과 동시에 그해 12월 연준은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즉 테이퍼링을 실시했었습니다. 지난해 역시 이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었는데요. 옐런 의장 역시 잭슨 회의에 불참했었고 그해 12월 아시는 것 같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즉 이번에는 옐런 의장이 참석해서 연설을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아무래도 하반기에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인데요. 지난주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한편 소비 심리는 아직까지는 견고한 모습이고요. 즉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등락을 보인다는 점에서 지속되고 있는 투자 부진과 함께 아직은 미국 경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헛갈리는 부분을 옐런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 즉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통화정책 아니면 재정정책과 결부될 수 있는 잭슨 회의에 매우 중요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 당장은 어렵고 또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IT주를 필두로 한 국내 증시의 유동성 공급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앞으로 살펴볼 이벤트로는 다음 주 잭슨 홀 회의와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 결과 확인해 보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이슈와 함께 특징 업종, 특징 주까지 모두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샘플러스 문현진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오늘장인데,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기분 좋게라는 말을 쓰셔가지고, 저도 기분 좋은데요. 일단 20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 좋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안 좋게 봐요. 이 종목. 네. 이 종목이 아니라 이 지수 자체를. 네, 시장 오늘 자체가.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긍정적이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삼성가가 지금 굉장히 조금 후끈후끈합니다. 지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 SDS, 삼성 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만 붙으면 오늘 다 올라갔어요. 삼성만 붙으면 삼성전기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봐도 오늘 삼성이 이끄는 장이지 전체적인 장이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은 울상인데 삼성만 올라가니까 네. 시장이 좋다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네 종목은 다 빠지고 있는데 삼성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빨간
빨간불이 켰는데 0.5%가 올랐습니다. 그죠? 0.5%가 올라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삼성이 들어간 걸 제가 다 방금 계산기를 꺼내갖고 두드려 보니까요. 26.5%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코스피가 삼성한테 휘둘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지금 생각을 잘 한번 해봅시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을 다 합쳤더니 삼성이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그룹주가 1%만 올라도 오늘 지수는 0.25%가 올라가는 거예요. 1%만 올라도. 근데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다 보면 평균적으로 4%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4%고 그리고 삼성생명이 6%고요. 나머지도 뭐 거의 3%에서 6%대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작게 잡아도 4%가 올라갔다고 치면요. 오늘 지수가 1% 올라야 됩니다. 그죠? 1%가 올라야 되는데 0.5%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 말은 나머지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지금 삼성생명 눈가리개를 해가지고 삼성가가 눈가리개를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네. 지금 내 종목은 다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장은 웃을 장이 아니라 좀 울상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삼성가의 이런 눈가리개가 없어지고 나면은 지수 제자리로 훅 떨어지게 됩니다. 네. 훅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좋다 했는데 왜 그러지 하고 지금 엄청 사고 계실 거예요. 엄청 지금 살 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빠지면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이야기도 계속 나오면서 세상 세계를 흔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장에서는요. 섣불리 매수보다는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옵니다. 지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장은 올라오는 종목들 빨리빨리 팔아가지고요. 이런 분위기 휩쓸릴 때 빨리 팔아서 난 현금 쥐고 시장과 조금 동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제자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 오히려 제자리로 조금 이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죠. 696포인트에서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데 710포인트 왔을 때도 750포인트 갈 것이다. 뭐 어쩐다 저쩐다 말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올라왔을 때 조정받을 거다. 현금 들고 가서 조정받을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뚫기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뚫기 굉장히 힘들어요. 벌써 열 몇 번째 시도입니다. 열 몇 번째. 근데 그거를 이번에 뚫겠지 하면서 항상 속여왔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굉장히 마음 편해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내려오겠지 생각하니까 내려왔을 때 이제 사볼까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오히려 제자리고 코스피는 오히려 조금 삼성전자 때문에 눈속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2014년에도 그랬고요. 2015년에도 그랬고 2012년도에도 항상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날은 코스피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그렇게 한번 보자라는 전략을 한번 들여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강하게 빨간불인데 내 종목은 왜 파란불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4% 이상 급등하고 있는 오늘 하루인데 삼성전자를 동반한 삼성그룹주의 상승이 시장의 눈을 살짝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평가해 주시면서 코스닥이 오히려 제자리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슈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또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7월 FOMC의 결과 그대로 의사록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강경한 입장이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여줬었거든요. 앞서 시장의 전망을 약간 부정적으로 해주셨다면 앞으로 향후 지수의 전망 자세하게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종목이나 지수가요, 올라가면 항상 내려가게 돼 있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는 게 지수입니다. 그리고 주식이 다 그래요. 모든 주식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지금 사실 FOMC 의사록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제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하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 네. 그런 것들은 세계 경제 전반적인 이야기들이고요. 우리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까만 보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그리고 무역지수,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에서 앞으로 발 뻗어 나가는 사업들을 보면요. 굉장히 빨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치고 나갈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도 충분히 강력하게 올라가겠죠. 금리 인상한다 하면은 당연히 지수가 조금 빠져나갑니다. 왜? 금리 인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으로 조금 물량이 나가겠죠. 주식에 100억을 투자하고 은행에 2억을 투자하고 있었다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에 있는 10억을 빼서
은행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팔 때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면은 한 번씩 지수가 출렁거리면서 푹 빠지게 되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금리 인상을 한다 하면은 단기적으로 푹 빠질 때 사면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안 한다 했을 때는 올라갈 때 팔아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그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자리 조금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00포인트까지 내려와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싸게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누누이 현금을 가져가라 라고 하면요. 현금 들고 가면 뭐 사냐 하는데 쉬세요. 지금 장은 쉬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주식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에서는요. 아슬아슬할 때는 현금으로 바꿔서 조금 쉬시면 됩니다. 근데 쉬고 있다 보면은 2025포인트, 2000포인트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종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 싸게 오잖아요. 그때 사는 거죠. 그렇게 주식을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릴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래서 2100포인트 2150포인트까지도 내년 중반까지는 한번 지켜보면은 좋은 흐름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조금은 불안하니까 현금 바꿔가지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 한번 들어가자라고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길게 본다면 연말까지 꾸준하게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또 2000포인트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투자 전략으로 보자면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특징 업종들의 움직임 특징주의 움직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163만 원대까지 뛰어오르는 오늘장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 안 사야죠? 네. 이거 왜 사요? 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 초만 해도 11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160만 원에 살려고 하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배가 많이 아픈데 50% 오른 걸 살려고 하니까 너무 배가 아파요.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답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삼성전자를 누가 단타를 치려고 들어가요. 누가 단타로 이렇게 1% 단타 먹어야지 2% 단타 먹어야지 안 들어갑니다. 이 종목은 대부분 장기 투자로 사신단 말이죠. 장기 투자. 네. 그러면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제 차트 한번 본다면은 지금이 2012년 고점 자리입니다. 2012년 고점 자리와 물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2012년 고점에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HTS 상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하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 나왔던 이슈가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180만 원, 200만 원 간답니다. 저때 나왔던 이슈가 200만 원 간답니다. 굉장히 웃겨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죠. 여기에 2013년 12월에 나왔던 이슈도 180만 원 간답니다. 네. 네. 그리고 2014년 고점 찍을 때도 180만 원 간답니다. 그리고 2015년 때도 180만 원 간답니다. 그죠? 몇 번째 거짓말쟁이에요.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저때 수급 어떤지 아십니까? 외국인들 엄청 삽니다.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엄청 사요. 갈 것처럼. 근데 안 가요. 안 갔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안 가고 있는 자리죠. 혹시나 가게 된다면은 지금 더 노려보기보다는 좋은 종목 많이 있잖아요. 이 종목 말고 다른 바닥 종목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비싸진 종목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까지 와준다면은 사볼만 하겠죠. 한 120만 원까지 다시 떨어져만 준다면,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사볼만 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섣불리 매수를 해가지고 물려보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게 만약에 확실해지면요. 부품주 그리고 제2, 제3, 제4 제5차까지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전자업종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IoT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각광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거기에 크게 투자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IoT 관련 산업 그리고 삼성전자 요즘에 자동차 부품업 인수한다고 한번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했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기차 부품 갖고 나가면은 전기차 테마 한번 쭉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삼성전자를 보면요. 내가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면은 어떤 종목을 살까?
그리고 이게 내려가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려고 대기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사는 자리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개인적인 투자 의견으로 보자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또 갤럭시 노트 7 예약 판매가 한 40만 대 돌파했다고 해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종목들 움직임을 본다면 또 어떤 종목들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이제 홍채 인식 기술이 요즘에 또 갑자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만 해도 지문 인식만 해도 이야 신기하다 했거든요. 뭐 한 1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 저도 아직 요즘에 지문 등록을 해서 제 핸드폰에 쓰고 있습니다. 너무 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홍채랍니다. 자, 근데 홍채 인식 기술로 조금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 게 삼본 정밀전자예요. 네, 삼본 정밀전자. 지금 이게 홍채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홍채 인식 기술을 하면 이게 부각이 되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잘 생각을 해봅시다. 홍채 인식 기술을 갤럭시 S7에 넣었단 말이죠. 이미 넣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미 이 기술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있다가 갑자기 공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닥에 엄청나게 쌌던 종목이에요. 8,000원, 9,000원 했던 종목이 최근 거래량이 터지면서 18,000원, 1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 삼성전자 S7 만들어지기까지 그 기술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이슈 기다려왔겠죠. 그리고 혹시나 제 음모론에 의하면은 이 이슈를 터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이 종목은 바닥에 있다가 올라온 종목이죠. 저는 이 종목도 지금 사는 것보다는 파는 자리다. 이미 샀던 사람들이 파는 자리지 지금은 3배나 비싸게 사는 거예요. 3배나 비싸게. 한 종목을 3배나 비싸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과일을요, 사과를 드시고 싶다 생각하셨을 때 한 개 1,000원 하면은 그래 한번 먹어봐야지 하는데 어제까지 1,000원이었는데 오늘 3,000원 내면 아이고 먹고 싶어도 참아야지 한단 말이죠. 세상이 그런 이치로 살아가시면서 왜 이런 종목은 그런 이치대로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돈의 눈이 멋인 거예요. 돈의 눈이 멋인 거. 수익에 너무 연연하시다 보면 이런 종목 다칩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 말고도요. 지금 바닥 종목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드러나지 않은 종목들이죠. 지금은 네.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도 계속 발굴을 하면서 찾아내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발굴을 하셔야지 지금 이런 종목은 이미 수익을 챙기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굴할 종목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네.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 종목들을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빠져나오시는 게 수익을 챙기시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이야기가 오늘 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어서도 삼성그룹 쪽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삼성생명과 삼성 그리고 화재가 이사회를 이제 4시에 열게 되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증권의 지분 전량을 매수하겠다라는 안건으로 이사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삼성생명 오르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오르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삼성가는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종목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날 되게 화가 났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카드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1월 8일까지 상당히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카드가 미친 듯이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갑자기 이날, 삼성카드가 1월 28일에 급등을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지금은 찾아보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겠지만요. 1월 달에 나왔던 이슈가 삼성카드를 삼성생명이 인수하겠다, 지분을 가져가겠다라는 이슈들, 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찌라시가 돌았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측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했는데 1월 28일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뭐지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저기서 갑자기 터지지? 설 때문인가 했는데 전날 삼성생명이 78%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그것도 장내 매수로요. 장내 매수로 인수를 하죠. 그러면서 삼성생명보험이 72%의 지분을 가지면서 대주주로 올라섭니다. 주주를 거의 기만한 거예요. 근데도 뭐 아무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생명이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화재 그리고 뭐 해서 금융권을 한 개로 만들어서 종합금융센터 하나 만들겠다. 삼성을 다 모아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삼성과 접근하지 맙시다. 제가 조금 간략하게 화끈하게 말씀드리면 삼성 쪽은
건들지 맙시다. 삼성은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종목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안 맞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삼성. 네, 투자 전략으로 보기보다는 또 그렇죠. 주가의 전망을 보유하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많이 궁금하시겠죠.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될까? 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갈까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이런 종목은 조금 어디까지 올라갈까는 굉장히 미지수다. 조금 박스권으로만 본다면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뭐 11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죠. 지금은 박스권 하단부, 상단부, 하단부, 상단부 움직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요, 이 종목을 합쳐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들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었다가 합병 이후에 약간 슈팅 나올 때 팔아버렸죠. 그리고 밑으로 쭉 빠져버렸잖아요. 이런 종목이 합병한다, 뭐 어떻게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설 때문에 올라갈 때 팔아버려야 돼요. 설 때문에 올라갈 때. 그게 완성되고 나면은 어떠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기대감이 다 식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이 올라갈 때, 설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요, 내 본전가 지나치면 팔아버리세요. 본전가가 지나간다. 네. 그러면 수익보다는 본전가에서 팔아버리시고 조금 다른 종목 또는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이 낮다 하시면 팔아버리세요. 네, 그렇게 네.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고, 네이버 오늘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었는데, 어제 잠깐 쉬어갔습니다만 그것도 보합에 멈추는 모습이었고, 오늘 다시 1% 이상 오르면서 장중에는 80만 원을 터치를 하게 되네요. 52주 신고가 결국 또다시 쓰는 네이버인데요. 이렇게 강한 흐름을 펼치고 있는 네이버, 앞으로의 전망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는 흐름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다 반대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요. 주식은 그렇잖아요. 올라간다라고만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 끝없이 올라가겠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야 정답입니다. 왜냐? 모든 종목이 내려갈 거다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올라는 가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죠. 그러면 쉬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쉬어가는 타이밍이 언제냐 대충 예상을 해보면은 전고점 자리에는 물량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물량에 부딪힐 자리죠. 지금부터는 물량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가시덤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를 뚫고 갈 여력이 있냐? 저는 조금 쉬지 않을까 싶네요. 이 종목도 역시나 조금 조정을 한번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의 폭은 감히 이렇게 뭐 예상을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차트로만 본다면은 충분히 67만 원 선, 70만 원 선까지 조정을 한번 받아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너무 오를 때 사지 마시고요. 네. 쌀 때, 내려왔을 때 사시는 전략을 한다면 네이버도 충분히 좋다. 왜냐하면 수급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아직은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을 때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전가 또는 수익권에서 청산 조금 하셔가지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면은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VR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VR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VR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스가 오늘 오전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오후장까지도 굉장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이외에도 IM이라든지 또 나무가 그리고 다날, 한국 큐빅 그리고 QSI 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요. 다음 주 24일이죠. 24일과 25일에 구글의 한국 지도를 반출할까 말까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정이 된다고 예상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반출하겠다 하면은 포켓몬고가 우리나라 출시가 되는 거죠. 출시가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포켓몬고 열풍에 시달리게 되겠죠. 이야 신난다 하고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출을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포켓몬고 테마주들은 전부 다 상한가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빵빵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자리 조정을 받을 때 이미 들어갔었으면은 조금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은 한가 맞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뤄지는 거죠. 안 할 거다고 하면은 전 세계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따처럼 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종목
결국엔 포켓몬고 테마는 죽지 않는 테마죠. 그리고 AR, VR 테마, 우리나라에서 가면 포켓몬고처럼 만들겠다 이래버리면은 갑자기 포켓몬고 테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요, 제가 보기에는 짧은 테마 아닌 것 같아요. 한 1년, 2년 정도는 봐야 되는 테마, 죽지 않는 테마라고 보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좀비 테마죠. 죽었다 싶으면 살아나고 죽었다 싶으면 살아나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먹어야지 포켓몬고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 반출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또 국내 자체의 또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면 앞으로 이래저래 주가의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장대항 단기적으로 본다면 또 대체해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또 있는지요? 관련 종목들로요. 포켓몬고 관련 테마로는요. 지금 한빛 소프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빛 소프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켓몬고는 한 번에 싹 다 들어올리지 않고요. 한 번 돌아가면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빛 소프트가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다는 이슈로 내려왔지만 포켓몬고에서는 거의 대장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차트는 죽은 차트 모양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쌀 때 조금씩 분할적으로 모아간다면 이 종목도 단기간에 슈팅 한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전까지도 네. 슈팅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빛소프트가 AR, VR 게임을 지금 만들어서 올 연말부터 출시를 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그렇다는 네. 말은 굉장히 앞으로의 기대감도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죠.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은요. 드래곤플라이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자세인데 이런 종목도 죽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종목도 충분히 모아갈 만하다 싶고요. 이미지스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이 다시 내려올 때 사면은 수익이 난다. 또는 다른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포켓몬고 테마는 내려오면 사면 됩니다. 그냥, 어떤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정리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는 곳에서 보시고 좀 주가가 내려왔다 싶으면 접근하시면은 단기간 슈팅이 꼭 나오게 되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단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타로도 접근 가능한 관련 종목들 챙겨드렸고요. 이어서 철도업종도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로템이 올해 누적 수주가 2조 5천억을 돌파했다고 해요. 호주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수주에 성공하면서 또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철도업종 동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대 로템이 오늘 또 1조 원 규모의 전동차 사업을 수주를 했다고 하죠. 굉장히 큰 규모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현대 로템과 지금 거의 자회사인가요? 계약사였나요? 계약 회사인 또 대아티아이라는 종목도 같이 동반 상승을 네. 했습니다. 대아티아이도 동반 상승을 했죠. 이게 신호 체계 업체잖아요. 대아티아이가 신호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이 차트도 자세히 보시면 급등 이후에 쉴 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테마 얘도 죽었냐 살았냐만 본다면 얘도 좀비 테마예요. 거의 좀비 테마. 지금 4년째 5년째 이어지는 테마인데요. 왜 죽지 않는 테마냐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이제 그 유라시아 철도 라인이 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 라인 우리나라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저기 유럽까지 이렇게 철도로 가겠다라는 건데요.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좋아지면은 철도주가 뛰게 되고요. 관계가 나빠지면 방산주가 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철도 테마는 죽을 수가 없는 테마죠. 방산과 철도, 시소놀이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9월 2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러시아에 가면은 철도 관련 이야기들이 한 번 더 불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종목, 이 테마들 아직까지도 9월 2일까지는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약 보름간이죠. 그러면은 조금 쌀 때 잡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날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접근을 한다면은 분할적으로 오늘 종가의 1차 매수 그리고 조금 떨어졌을 때 2차 매수 다시 많이 떨어지면 3차까지 한번 잡아보신다면은 현대 로템뿐만 아니라 세명전기죠. 세명전기도 철도 테마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대아티아와 똑같은 차트 그리고 대호 AL이 거의 대장주로 올라왔었던 종목인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잡든지 철도 테마는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 로템만 우상향이고 나머지는 올라갔다 N자 반등이기 때문에요. 어떤 종목
보다는 마음에 드는 종목을 잡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조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철도 관련 업종들, 종목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었고, 이번에는 걱정이 조금 많으실 음식료주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적도 안 좋게 나왔었고, 어제장 좀 급락세가 나오면서 52주 신저가로 떨어진 종목들도 있었고요. 대부분 이렇게 연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농심이나 오리온 관련 종목도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주가가 크게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죠. 일단 음식료 업종들이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조정 없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당연한 자리였죠. 그래서 제가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쉬자, 조금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비해서 올라왔다라는 말은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투자하실 때는요, 무작정 올라가는 종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시고 계신다면은 꿈에서 깨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굉장히 푹 빠져버렸습니다. 어제도 13%가량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오늘도 거의 4%가량 빠지고 있죠.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들어가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미 추세가 한번 깨져버렸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바닥권인 75만원 선이죠. 75만원 선을 지금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우하향 추세로 조금 접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등이 올라올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된다. 이미 물린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롯데 관련 종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롯데가 한번 볼까요? 롯데 제과인가요? 롯데 제과도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푹 빠져 있는데 오늘 음식료 업종들이 죽자 같이 어제 오늘 같이 빠져버렸어요. 음식료 업종들은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만을 본다면요, 조금 올라오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돈은 유한합니다. 한정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총 금액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금액보다 지금 다른 쪽에 더 많이 가 있죠. 삼성전자, 그리고 VR, AR 테마, 그리고 지금 홍채인식 기술 테마, 그러니까 전자 테마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IT 부품 업종이죠. 전기차 테마와 그런 쪽에 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롯데 제과에 있는 돈을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료식료 업종에 있는 돈들을 빼서 여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주 같은 경우에들 좀 진입해도 되지만 이거 물리신 분들은요, 최대한 반등 올라올 때 많이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실을 조금 줄이시기를 조금 네. 추천드리고요. 앞으로의 전망만을 본다면은 올라가는 힘보다는 내려가는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타이어 한번 살펴볼까요? 2분기 실적에 어제장 타이어도 동반적인 상승세가 나왔었고, 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등 긍정적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어제 급등 이후에 1%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타이어 또 관련해서 타이어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타이어주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전기차 테마가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내년에 출시가 되면은 내년 주식시장에 거의 불바람을 일으킬 종목은 역시나 타이어 업종과 전기차 테마 업종, 부품 업종, 자동차 업종 등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이미 매집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올해부터 매집을 엄청나게 해서 내년에 빵 터트릴 목적으로 지금부터 누군가는 장기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네. 기관과 외국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다른 업종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같이 올라가게 되고, 전기차 테마 때문에 이 종목이 조금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끌어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는 업체잖아요. 실적도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도 충분히 한국 타이어 월드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들고 있는 만큼 견고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조금 짧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5만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5만원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조정받을 때 조금씩 들어가서 들고 가자. 또는 혹시나 들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 나시는 분들은요, 수익을 조금 챙겨야 되는 전략이고요.
이전에 사서 물렸던 분들은 추가 매수를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타이어주 좀 길게 접근했을 때 괜찮은 종목이다. 전략을 한번 세워봤고 앞서 부품주 이야기도 해주셔서 만도의 움직임도 오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장 4% 이상 강하게 움직이면서 50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만도 살펴보면서 또 관련 자동차 부품주들도 살짝 살펴볼까요? 예, 만도 하니까는 갑자기 그 랩을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면도. 자,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는 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혼자 지금 웃고 있었습니다. 자, 만도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자동차 이제 전기차 스마트카 테마로 많이 엮여있는 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견고하게 잘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이 이제, 전기차, 부품업체, 자동차 부품업체를 인수할 때 같이 수혜를 받아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종목을 여쭤볼 때 항상 저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너무 고점입니다. 자, 너무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굳이 접근하는 것보다 이 종목이 50만 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종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조정받을 때 들어가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지 이걸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라는 것은 큰 오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만 조심해서 투자를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많이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입을 하자. 조정받을 때 60일선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동안 약했었지만 또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 중국의 보복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조금 내렸었는데 중소형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또 주가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죠. 그 가운데 중심에 또 한국 화장품이 있는데요. 오늘까지 한 8% 급등세가 나오면서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관련해서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엔터주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중국 사드 문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하시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 돈을 누가 밟고 지나가서 발자국이 좀 묻어 있을 때, 먼지가 묻어 있을 때 그게 돈이 아니냐라고 여쭤본다면은 저는 모두가 그건 돈이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돈이 찢어지거나 돈이 타거나 했다면은 그것은 돈으로서 이제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한국 화장품을 봅시다. 한국 화장품은 굳건하게 가만히 잘 가고 있었는데 올해 매출 빵빵 잘 뛰어가지고 좋다라고 발표하려고 준비했는데 사드가 터졌어요. 사드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외부 요인으로서 갑자기 주가가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왜? 좋은 종목이 내려가잖아요. 좋은 종목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내려가니까 더 좋죠. 오히려 더 싸게 다시 또 매집할 수 있잖아요. 개인 물량을 팔아내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엔터주와 화장품 업종들 사드 문제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닌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그 말은 세력들만 좋아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메뚜기 심리학, 메뚜기처럼 매매하자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세력에게 묻어가야 된다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중국 문제는 계속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 화장품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이죠. 이제 화장품에서 다른 사드 문제를 엮어가지고 엔터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시그널 엔터를 본다면은 바닥에 지금 와 있어요. 사드 문제 때문에 바닥에 와 있는데 한국 화장품과 차트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도 SM도 한번 볼까요? SM도 본다면은 푹 떨어졌죠. 근데 SM 실적 견고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 보는 게 좋지 않나.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또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요. 똑같습니다. YG 같은 경우 YG 플러스도 바닥이잖아요. 엔터주 지금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한중 문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인 연예인들과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페스티벌을 한다고요. 근데 그 행사가 취소되냐고요? 안 됩니다. 행사 취소 안 되고 지금 진행하기로 말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떨어진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사야죠.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움직임 살펴보면서 또 엔터주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세일즈에서 오늘 추천하셨던 모나리자 AS를 받아볼 텐데요. 또 내년 또 첫 슈퍼 예산의 고령화 그리고 또 보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나리자 오늘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AS 부탁드리죠. 제가 오늘 방금 한 30분, 40분 전에 모나리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이요. 저는 개인적인 마음으로 4,000원까지 오늘 확 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 4,000원에 사면은 수익이잖아요. 다음부터 올라가면 수익인데 지금 자리에 사면은 사실 조금 애매하다 싶었는데 오늘 음봉이 이렇게 내려와 주니까 고맙게 매수 타이밍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오늘 종가까지 많이 내려와 준다면은 4,100원까지도 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오전에 정하다 보니까는 4,200원부터 3,900원까지 정해놨어요. 그런데 싸면 쌀수록 싸게 사면 좋습니다, 여러분. 싸게 사면.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종가까지도 한번 지켜보시고 종가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보시고 진입 1차적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좀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란 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을 걸 예상을 한다면은 조금 조정받을 때 2차 매수 3,900원 선에서 2차 매수 한다면 충분히 저출산 관련해서 테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바닥 종목이죠. 이 종목도 바닥 종목에 재료까지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되니까 내려올 때 더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가도 싸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900원에서 4,200원 사이에서 조금 기회를 줄 때마다 매수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 세일즈 추천 종목에 이어서 종가 공략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가 공략주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대전본부점의 오두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제가 종가 공략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인선 ENT라는 종목입니다. 인선 ENT는 이제 사업을 보면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폐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 그리고 폐쇄 재활용 사업 등 친환경 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기관에서 나왔던 컨센보다도 서프라이즈로 실적이 나오게 됐습니다. 매출액이 367억, 영업이익이 71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49% 그리고 326%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20%씩 나오는 아주 우량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건설 폐기물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폐기물 산업은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제 해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방안이 입안되고 발표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변화가 시시각각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4년에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됐고 2015년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 수직 증축 및 내력법 철거 허용, 청약제도 간소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및 건설과 관련된 주택 승인, 분양, 착공 등 대부분의 지표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재건축, 재개발의 추진도 촉발을 시켰는데요. 특히 강남 노후단지가 재건축의 중심이 되면서 2015년 서울 지역 재건축 가구는 2014년 대비해서 141% 증가한 2만 가구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 폐기물 사업은 유례없는 호황기에 진입을 했는데요. 실제로 동사가 발표한 2분기 실적 중 건축 폐기물 사업이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 실적에도 이제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건축 폐기물은 내년 일감까지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 특히 재건축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존재는 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동사가 내년까지 일감이 다 차 있다는 점이 가장 좀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연말 광양 매립지 매립 재개도 확정적으로 볼 수 있어 하반기 실적도 밝게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폐차 재활용 사업입니다. 동사는 그 자회사로 인선 모터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폐차 재활용 사업의 실적 증가가 조금 이번에는 좀 더뎠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고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실적이 좀 더뎠는데, 고철 이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동사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철 이외의 비중은 하반기 중고차 매출이 이제 가세를 하고 있고요. 고철 가격 하락세를 충분히 이제 이 부분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 특수 차량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리스 반납 차량에 대한 중국차 판매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선모터스 같은 경우가 이제 폐차에서 부품 그리고 중고차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윤곽이 잡혀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폐차 재활용 사업 같은 경우도 정부의 좀 정책으로 좀 수혜를 좀 보고 있는데, 지난 7월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에 적극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특별 대책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행 계획 중에 이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1,800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동사의 인선모터스에 좀 크게 좀 호재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선모터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폐차를 이제 매집 해체하고 있는데요. 지난 기준 2위 업체에 대비해서 2배에 가까운 연간 약 3만여 대의 폐차를 해체하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폐차에서 해체된 엔진, 고철, 비철, 폐선,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은 자원 재활용 업체에 물질별 단가를 적용해서 중량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향후 좀 기대가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큰 포인트는 세 번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본사 부지가 이제 시가와 예정 용지로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동사의 본사 전체 부지가 시가와 예정 용지로 좀 지정이 되었는데요. 시가와 예정 용지라는 것이 국토 이용 법률에 따라 개발되어서 주거, 상업, 공업 용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동사의 부지는 이제 고밀도 주거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발표가 좀 되었는데요. 고밀도 주거지역은 통상 3종 주거지역으로 최근 국토계획 및 이용관열 법률에 따라서 용적률 상한이 300%로 개발되는 것이 통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본사 부지는 2.3만 평 같은 경우가 되는데요. 장부가는 700억 원입니다. 근데 본사 인근의 모 아파트 과거 분양가의 시세를 대입해서 보수적으로 토지 가치를 가정했을 때 2천억 원의 가치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본사 부지를 매각 혹은 또 이제 개발할 예정이어서 지금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의 2천억은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저평가되어져 있다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7,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600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인선 ENT 가격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대전본부점의 오두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마감 4분여 남겨둔 상황입니다. 마감 예상 체결 주수 확인해드리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0.42% 오른 2052포인트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으로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는 5포인트 정도 올라온 2048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기관의 매도 몰락이 조금 늘어나면서 10시 구간 잠깐 2043포인트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 전환해서 고점을 높여갑니다. 현재는 2055포인트 가리키면서 동시호가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수급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은 늘려갔지만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 또한 늘려갔습니다. 개인은 오늘장 관망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54억 원 매수, 외국인은 1,800억 원 가깝게 매수 우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1,87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보죠. 오늘 삼성전자가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4%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어줬었는데요. 주당 69,000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상승폭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더니 결국 163만 5천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은 0.5% 하락이고요. 현대차는 1.8% 하락하면서 13만 2,5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물산 동반해서 삼성그룹주 모두 오르고 있는 오늘장이죠. 4.5% 이상 크게 뛰어오르면서 14만 8,500원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네이버 52주 신고가 경신합니다. 결국 80만 원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하이닉스도 1.9% 상승, 아모레퍼시픽은 2% 하락이고요. 삼성생명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4시에 이사회 앞두고 있죠.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0.43% 오른 69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을 살펴보자면 오늘 코스닥 696포인트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잠깐 밀렸다가 다시 시가 부근으로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697포인트를 가리키면서 동시호가에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수급 확인해 볼까요? 네, 수급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홀로 매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318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장 초반보다 조금 더 매수 물량을 늘려서 255억 원, 기관 쪽에서는 457억 원 매도하면서 8월 들어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볼까요? 셀트리온 오늘 장중에는 11만 9천 원대까지 올랐다가 0.5% 하락인데요. 램시마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았던 또 얀센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었습니다만 오늘장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메디톡스 3.4% 오르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양시장 마감 상황부터 멘토님과 함께 살짝 짚어볼까요? 네, 지금 양시장을 한번 본다면요. 오늘 코스피 역시나 조금 안정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보기에는 안정적이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좀 눈속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55.39포인트에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50포인트를 조금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저는 역시나 계속 불안합니다. 지금 네.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을 때마다 코스피도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무너질 때 삼성전자도 같이 무너진다, 같이 항상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이 차트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역시나 2055.47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지만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 장 정도는 한 1, 2주 정도는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전략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을 조금 살펴본다면 역시나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사들였습니다. 1,790억 정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였고요. 개인은 사고 팔고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53억 원 정도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만 많이 팔았습니다. 1,879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이렇게만 본다면 외국인들 오늘 샀으니까는 지수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최근 고점에서 외국인들을 안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샀어요. 다 샀고 그게 다 이슈화에 나왔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자라고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코스닥은 역시나 제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아요. 696.93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장에는 코스피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올라가는 것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696.93포인트에서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수급도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287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은 453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오히려 보였네요.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개인이 277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개인이 조금 사고 팔고 하는 것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날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시나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만 계속 사고 있다라는 것은 기관 물량을 외국인에게 조금 넘겨주는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끌어올려 갈 때 기관들이 다시 한번 동반 상승을 시키겠죠. 그때 여러분들께 개인에게 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에선 사지 말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양시장 모두 조금은 불안하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투자 불안할 때는 오히려 조금 쉬세요.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셔가지고요. 조금 쉬면서 차근차근 시장을 조금 안정적으로 바라보신다면 마음의 조급함도 없어지고 주말에 가족과 평화롭게 조금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이렇게 2055포인트, 코스닥은 696포인트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멘토님 말씀은 조금 아슬아슬하다. 현금을 챙겨보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이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또 해외 선물시장 전략까지 챙겨보는 시간 함께하죠.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 마감 어떻게 됐는지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1107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제 그 1.47% 급등했던 모습과는 이제 어느 정도 치여가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많이 샀는데요.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7월달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다소 비둘기파적인 그 부분이 해석으로 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향후의 시장이 9월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후에 있는 그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그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그 완화적인 스탠스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그 잭슨 홀 심포지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1982년도부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그 개최를 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됐죠, 이게. 보게 되면 이제 2010년도에 버냉키 그 의장이 8월 달에 그 잭슨 홀 미팅에 참석해서 2차 양적 완화를 그런 2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11년도에 만기 교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3차 양적 완화를 암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는 불참을 했는데요. 불참을 하고 나서 그 12월 달에 패드가 3차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2014년도에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해서 다시 흔히 말하는 제니 앨런 의장이 참석을 해서 고용시장의 유유노동을 이야기하면서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의 종료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불참을 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불참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잭슨 홀 미팅이 있게 되면서 2013년과 2015년 딱 두 번 연준의 의장들이 불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참을 할 때마다 매파적인 스탠스들이 나왔습니다. 연말에. 그런데 이번에 제니 앨런 의장이 올해는 참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과 참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완화적인 스탠스가 있을 거다라고 시장의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됐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요. 달러가 약세가 전환이 되면서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엔화나 유로화나 이런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가 되고 있고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살 수 있었던 최근에 들어서 많이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을 잠깐 보겠는데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소 떨어지고 있는데요. 3,099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제 이게 상강통을 앞두고 있는 기대치도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게 언제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대치로 최근까지 올라왔던 게 피로감이 누적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지금 단기 고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4월 고점이었던 3,100포인트는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3,100포인트가 지지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가 만약에 터진다면 이제 상강통이 좀 발표가 늦어지거나 연기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3,100포인트를 깨고 3,000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100포인트를 깨고 있는 모습이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게 된다면, 지금 스탠스가 만약에 어떻게 취한다면, 만약에 많이, 향후에 지금 좀 떨어진다면, 좀 사모으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6월달부터 6월, 7월, 8월 정도는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지금은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조금 더 사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유 선물을, 해외 선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크루드 오일 WTI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달러 약세로 인해서 계속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8월달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20% 가까이 오릅니다.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던 경우는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50달러, 지금 현재 시점에서 48달러, 50달러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45달러까지는 무난히 받을 수 있어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외상치 같은 경우는 50만 배럴 흔히 말하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유 재고가 250만 배럴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원유를 지금 상승시켰던 요인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빠지다가 막판에 올라갔는데요. 올라갔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원유 재고가 나왔던 11시 반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있었는데 이럴 때 4월달이나 5월달에 이렇게 원유 예상치보다 감소했을 때는 대부분 보면은 2에서 3% 정도 상승했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장 막판에 나온 로이터에서 나오는 사우디에서 하루 원유 생산량이 1,080만 배럴에서 1,09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우디는 지금 9월달에 있을 회의에서 산유랑 동결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9월달 회의에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4월달하고 6월달에 있었던 회의처럼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회의가 있기 전에 이제 먼저 유가가 빠졌다가 회의가 결과적으로 불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갑자기 또 이제 유가가 뛰는 모습 보여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 유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단기적으로 고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골드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오늘은 골드가 1,353달러 정도로 해서 0.65% 정도 오르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최근에 약간 조금씩 오르고 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약세로 인해서 다른 상품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표적인 원유도 올라가고 골드도 올라가고 호주 달러도 올라갔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런 유가들의 상품 가격들하고 맥을 같이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호주 달러인데요. 그래서 호주 달러도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가나 상품 가격들이 떨어진다면 호주 달러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위트라고 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트와 콘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 달 이상 2달 정도로 가져가시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달러 23센트인데요. 위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달러 30센트 정도 됩니다. 굉장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얼마 정도 떨어졌냐면 이게 고점 대비해서 현재 한 30%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서 증거금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160만 원 정도에서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농산물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1,100원 이하로 조금 싸질 때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거는 좀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3,000선 이하일 때 꾸준히 매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원유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 계속 증산을 할 거다라고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단기적인 고점에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약세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된다면 단기 포지션은 매수 포지션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해외 선물시장 전략까지 모두 챙겨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을 오늘 19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합니다. 한편 갤럭시 노트 7 홍채 인증 송금 서비스 삼성패스도 19일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KB 하나은행을 통해 서비스될 예정인데요. 삼성패스는 공인인증서나 OTP, 보안카드 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 7월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은행에서 내일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유로존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19일에 2분기 경상수지를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일본은 6월 전 산업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내일의 주요 일정들을 살짝 살펴봤는데 이 가운데 문현진 멘토님이 보시기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정이 있는지요? 네, 주목해볼 만한 이슈는 역시나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출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재료가 공개되고 나면 보통은 급락이 나와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재료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조금은 궁금해하고 기대감도 있고 올라가겠지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재료가 공개되면 항상 거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일정들이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주식 할 때 좀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을지 한미 군사 작전 훈련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군사 훈련인데요. 그때는 방산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스펙과 빅텍과 같은 방산주들이 역시나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런 훈련할 때 미사일을 항상 쏘거나 어떠한 대남 제재를 북한에서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조금 꿈틀거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구글 한국 지도를 반출하는 날이죠. 그 전까지의 공략 종목들을 조금 찾아볼 수 있는 일정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역시나 한중 문화 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들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수급 들어올 때 올라갈 수 있다. 방산과 그리고 포켓몬고 관련주, 엔터주 이렇게 3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와 포켓몬고 관련주, 엔터주까지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전략을 내주셨는데요. 내일장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 내일장은 역시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2012년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2012년과 거의 동일한 가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고점을 찍을 때 삼성전자 목표가 180만원, 200만원 올 것이다 라고 한국 투자 많은 금융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목표가 상향을 했어요.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막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제자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7% 수익을 조금 받더라고요. 4년 투자해서 7% 볼 바에 은행에 투자하죠. 그죠? 그렇게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올 1월에 샀으면 50% 수익인데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면요. 고점에서 물량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팔기 위해서. 고점에서 물량을 팔아야지만 자기들이 수익을 보기 때문에 좋은 이슈들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자리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 코스피 지금 2100 뚫을 것이다. 200 뚫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200만원 갈 것이다, 180만원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다 하더라도 조심을 하면은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조심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아슬아슬하다, 너무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들고 있자.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은요, 역시나 오늘 수익을 좀 청산하셨던 분들은 조금 축하드리고요. 내일 또 수익이 올라오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청산을 해서 현금을 최대한 비중을 50%까지만 들고 있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그렇게 좋은 투자를 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라도 일단은 불안불안한 아슬아슬한 장이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챙겨두고 또 마음 편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샘플러스 문현진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